보면서 제가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서 발제락에서 일자리 정책 주요 과제 그 발표 자료의 20페이지에 보면 노동시장 제도와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합쳐서 고용노동 정책을 하고 이것은 지역과 산업이라는 장을 통해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제언을 해주셨어요. 새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가장 사실은 일자리 정책에서 바뀐 거는 그전에는 중앙과 정부 중심으로 뭔가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중심으로 계속 운영이 됐었고 새 정부 들어오고 가장 바뀐 부분은 지역과 민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중심에서 직접 만드는 중앙과 정부가 만드는 이런 일자리가 아니고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가 제일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도 24년도 지금 업무보고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데 24년 업무보고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토론하고 현장의 의견들 듣고 하면서 키워드를 내년도 고용정책,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할까를 4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역, 그리고 현장, 그리고 체감, 그 다음 미래 이렇게 4개 키워드를 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산업 현장이 또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산업전환과 인구구조 대변화에 대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지금 24년도의 업무보고를 국민들께 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전환기의 직업훈련 쪽 얘기를 하고 지금 일자리 창출 여건과 기업의 중소기업 부인난의 핵심은 지금은 실무인재들 쪽이에요. 엔지니어나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거나 하는 건 뭐 워낙 인과가 많고 또 대학도 많고 해서 공급은 그쪽은 많이 돼요. 지금 당장 기업 실무의 현장에서 바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족하다는 지적들이어서 직업훈련 쪽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부인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가 고민하는 게 핵심이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크게 3가지 정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오고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졌지만 이제 이과생들은 학교에서 잘 교육받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과생들이 문제예요. 문과생들이 학교에서 뽑지도 않고 왜냐하면 데리고 와봤자 일할 능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원하는 만큼 또 교육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 청년들 문과생에 또 집중을 해서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소프트웨어 쪽에만 한번 했었어요. 그거를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청년들 문과생들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삼성의 사피 과정이라든지 KT의 과정이라든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육훈련, 사내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일반 민간인 청소년들한테 열고 그 청년들이 가서 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이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대기업 취업률도 아주 높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내년에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관련된 이제 첨단 산업까지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올해 36,000명 정도 학연 규모를 내년에는 44,000명으로 하고 대상을 전체를 소프트웨어로 제한하지 않고 특히나 문과생들 쪽에 집중을 해서 이분들을 1년 과정 정도 거쳐서 바로 현장에서 투입될 수 있는 걸로 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쪽을 집중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중소기업 1년당 쪽에 저희가 계속 했던 사업 중에 대기업의 공동훈련센터라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워낙 훈련 시스템이 좋고 중소기업은 사실은 훈련을 하기에는 이게 규모도 안 맞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이 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와서 아니면 취업 예정된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중소기업에 보내는 이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내년에는 신공동훈련센터 모델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방식은 그냥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에 가서 그냥 훈련만 받고 돌아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훈련 시스템에 그냥 인프라적인 측면만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인프라뿐만 아니고 대기업은 사실은 컨텐츠도 엄청나게 훌륭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관리 시스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 공동훈련센터 모델을 대기업이 컨텐츠 개발이나 그거를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신 공동훈련센터 모델로 확산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대상별로 봤을 때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청년들 쪽에는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청년들은 50% 정도 이제 해주는 게 내년도에 벌써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 인력 쪽인데
기업 부인난 그리고 지역 소멸 이게 계속 저희가 계속 하면서 이게 청년들의 눈높이를 계속 낮춰라. 70%가 다 대학을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눈높이 낮춰라라고 지금 설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장 제 자식들한테도 뭐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무슨 대기업 공공기관 기다리고 이런 시험 보고 하면 안 되지 않겠어? 라고 쟤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 청년들을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멸, 지역 대학도 지금 소멸 위기에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인력을 우리는 이제까지 배타적으로 일부만 잠깐 왔다가 잠깐 있다가 한 3년 있다가 길게 해봤자 뭐 4년, 8개월, 20개월 있다가 돌아가고 하는 순환 원칙을 따라서 고용과제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이민국가로 가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부도 미래를 대비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지역의 대학이 소멸이 되고 지역이 소멸이 되고 아까 전부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역이 소멸되는데 우리 청년들 보고 서울 가지 마라. 좋은 기업들 지역이 많이 만들면 근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지 않아요? 그 사이에 지역은 잘못하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라서 외국 인력 쪽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데려와서 그 중에서 진짜 훌륭한 인력들 중심으로 선별해서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영주권을 주고 이민국가로 가는 것을 고민해야 될 단계가 10년 이내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부도 외국 인력 쪽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좀 훌륭한 인력들을 많이 받고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이제 진짜 국민으로 우리가 포용해서 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는 외국 인력들 E9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규모를 일단은 내년도가 16만 5천 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규모냐면 고용과제가 시작된 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매달 5천 명씩 해서 5만 명이 저희가 항상 5, 6만 명 정도가 한 해에 들어오던 인력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우리 기업들이 외국 인력 쿼터 때문에 사람을 못 뽑는 걸 없애라 라고 대통령 지시가 왔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에 1만 명씩 들어왔어요. 그래서 12만 명이 작년 올해 쿼터였습니다. 다 들어왔고요 지금. 근데 내년은 16만 5천 명이에요. 이제까지 20년 동안 한 달에 외국 인력을 5천 명씩 데리고 들어오는 걸 실질적인 행정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그걸 1만 명까지도 해냈는데 16만 5천 명 하려면 진짜로 많이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비행기가 특별 전세기로 들어와야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은 지역 중심으로 가게 될 건데요. 이렇게 지역에 가게 되면 16만 5천 명의 인원이 생기게 되고 이 16만 5천 명의 사람들과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가.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동남아가 좀 많은데 중국도 많지만 이 동남아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왜 취업이 안 돼요? 유학생들이 왔으면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은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다 취업 못하고 돌아가거나 불법 체류해요. 그리고 우리가 물어봤더니 유학생들이 돈이 없대요. 이과는 등록금이 비싸가지고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 문과를 간대요. 문과를 가니까 문과는 싸니까. 근데 문과를 갔더니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쨌든 의지도 있고 좀 본인이 한국에 있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 70% 이상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인데 취업이 안 돼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고용허가제로 E9으로 데리고 들어오기보다 이미 들어와서 학교 다니면서 한국어도 다 하는 이 사람들을 다만 지역거주 비자랑 엮자. 지역대학에 한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일학습 병행제라 해서 학교하고 기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업에서도 6개월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6개월 가르치고 기업에서 3일 가르치고 학교에서 이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유학생도 일학습 병행제를 내년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선별해서 이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일학습 병행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기업에서 일할 때는 거기서 월급을 받아요. 학교에서 이론 교육 받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다 냈지 않습니까? 우리 근로자를 교육시키라고 그 비용으로 학비를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학비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일로 생각해서 월급을 받고 기업에서 당연히 일하는 현장 실습하는 것도 당연히 또 받게 되니까 그 방법으로 하게 되고 거기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다만 이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면 안 되니까 지역 거주 비자로만 제한을 해서 그 다음 계속해서 거주하게 만들고 거기서 오랫동안 불법 체류하지 않고 자기 있으면
지역에 해당하는 뭐 거주나 영주권을 주고 하고 이런 식의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고 우리 고령자들 우리 청년들 일자리랑 또 침해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도 많아서 같이 고민을 하고 시범적으로 일단은 내부 전에 외국 유학생들 관련돼서도 직무훈련을 시키는 것 쪽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23페이지입니다. 말씀해 주신 현장의 자율과 재량 관련된 훈련 주제 쪽인데 노동시장 저희가 계속해서 보면서 노동시장의 3대 요소는 시간하고 임금하고 그 다음에 사람인 것 같아요. 시간, 임금,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노동개혁, 법제도 개혁을 하면 항상 문제되는 게 근로시간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할 거냐, 임금체계를 호봉제와 직무성과급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만들 거냐,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과 관련된 게 고용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기능적으로 배치 전환을 자유롭게 이렇게 좀 하게 해서 사업주들이 이쪽에는 일이 몰리고 이쪽에 일이 없으면 배치 전환을 하게 해서 기능적 유연성을 할 거냐. 이게 노동개혁하면 항상 나오는 게 시간과 임금과 사람이거든요. 근데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지원금이나 모든 사업은 다 시간과 임금과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직업훈련이라 그러면 직업훈련 시간을 몇 시간 했어? 거기에 단가가 얼마야? 그 훈련의 단가가 얼마야? 그리고 마지막에 또 몇 명 했어? 요거 하다 보니까 전부 규제 중심으로 훈련기관들 다 옥죄가지고 시간을 몇 시간 사전 승인하고 나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단가 체계도 막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단가 체계가 우리 NCS 분류를 하면 270개, 우리 산업별 소분류를 하면 220개로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가가 뭐 한 100원 차이 나는데도 다 달라요. 그러면은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돈 더 받으려고 왜냐면 훈련이라는 게 하나의 내용만 하지 않거든요. 하나의 직무만 하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하는데 제일 높은 단가로 하고 또 정부는 그걸 가서 단속하니 제대로 된 거니 아니 이런 데 힘을 다 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가를 대분류 체계로 저희는 바꾸려고 합니다. 22개 업종별 대분류를 하고 평균적인 대분류 균형 체계를 해가지고 그 단가 체계로 바꾸게 되면 그것 때문에 행정력 낭비할 필요도 없고 훈련기관들은 그 단가에 맞춰가지고 훈련을 끼워 맞추는 지금 방식이거든요. 사업주들이 필요로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단가 체계가 딱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그 단가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훈련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질자전 훈련만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라서 지금은 시간뿐만 아니고 이 단가를 대분류 체계로 바꾸고 마지막 인원과 관련해서도 좀 더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패키지 구독형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이 패키지 우리가 넷플릭스 가면 요거 1시간 보고 요거 2시간 보고 뭐 자기가 골라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쭉 들어가서 그냥 뭐 옛날 같으면 이 온라인 과정을 다 들으면 돈을 지원하고 이런 방식이면 그게 아니고 그냥 100명의 근로자들이 1시간씩 해서 200시간을 하든 50명의 근로자들이 2시간씩 해서 100명을 하든 그 50명의 사람은 2시간 들었으니까 어쨌든 더 능력이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탄력적으로 인원도 개선하고 이게 훈련 규제 완화나 훈련 규제 핵심인 것 같아요. 시간과 단가와 이 체계를 그걸 해서 현장의 이제 자율과 재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있는 그 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고용24가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고용24는 우리 정부24처럼 온라인 고용센터입니다. 전국에 고용센터가 많은데 지금은 전부 우리 사업주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이 다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등본법으로 주민센터 가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행정24에서 다 출력이 되고 있죠. 각가지 서류가 다 되기 때문에 고용24 관련해서 내년도 이제 2월 초 정도에 하는데 7급의 공채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장관님 앞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고용24 발령이 나가지고 막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사업주인 것 같이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40분 동안 막 입력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네이버 검색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40분 했는데 마지막에 딱 했더니 요건이 안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고용24를 했더니 4분 만에 되고 바로 딱 됐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당신이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각자 정보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는 걸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서류 제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가져오고 저쪽에서 가져오고 항공에서 가져오고 각 정부의 걸 다 가져와가지고 쓰는 거 다 했으니까 그거를 굳이 사업주들이 입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적힌 내용이 끌려오는 거 가지고 하니까
4분 만에 할 수 있는 걸 저희는 목표로 40분 동안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당신이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을 보통 브로커들 끼우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고용24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일자리 사업 개선과제 쪽은 저희가 그전에는 한 80% 정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기재부에 반영을 시켰거든요. 올해는 100%였습니다. 사업 개선 공고나 예산 감액됐던 거를 저희가 공고한 모든 사업, 61개 모든 사업에 대해서 100% 기재부에서 다 예산 삭감을 했고요. 그렇게 평가를 확실하게 해서 30조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할 거고 기본적으로 3번 이상 감액 공고를 받으면 정부 모든 부처의 일자리 사업은 다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덜 걱정해도 되실 것 같고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쪽은 이번에 내년 예산에는 많이 올렸어요.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워낙 지금 많이 너무 많아져서 노인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평균 한 75세긴 한데 저희가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 노인 일자리 정부가 만드는 건 부정적이지만 기업에서 75세 평균적인 사람들을 일자리를 마련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 30만 원, 40만 원 받는 일자리인데 그 일자리는 저희가 올해 같으면 보통 이제까지 한 10년간 한 80만 명대 계속 했어요. 정부가. 올해 88만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올립니다. 103만 명 정도까지 해서 왜냐하면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계속 넘어오고 75세 인구도 너무 많아지고 근데 이분들은 일자리 안 하고는 빈곤율이 너무 높아서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인 일자리 부분은 어쨌든 좀 더 올리고 나머지 직접 일자리나 나머지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고용장려금은 자꾸 복잡하다고 너무 말씀이 많으셔서 저희가 지금 고용부만 고용장려금이 대부분인데 그 고용장려금이 17개거든요. 그거를 지금 5개까지 통폐합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국민들이 봤을 때 복잡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 한 5개 정도로 해서 나는 요 장려금 신청, 나는 요 장려금 신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목표로 지금 준비를